이상한 나라의 식량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대기업의 IT 대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SKXX, LGXX, 뭐 삼성 XX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쪽 회사의 대기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IT 쪽 대기업, 제가 아는 범위가 거기니까요. 뭐 네이버 쪽도 조금 아는데 네이버 쪽은 자세히 몰라요. 그냥 네이버도 대기업이면 그 IT 쪽의 대기업이죠. 뭐 카카오도 이번에는 보니까는 카카오도 약간 그쵸, IT 쪽엔 대기업인데 카카오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네이버는 제가 한 사람 가신 분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그 SK, LG, 뭐 3SDS 뭐 이런 거, XX 붙여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일단 제가 경험한 것부터,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대기업 이런 분들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왜 동영상을 찍었냐면, 중소기업을 조소기업 이러면서 막 깔아뭉개는, 약간 뭐 약간이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중소기업, 그러니까 일반 개발자가 아니라 일반 회사는 그런 거 뭐 유튜브니까 조소기업 이렇게 하고 막 대기업에 비해서 하고, 또 거기다가 계약직은 더 까고. 왜 그러냐면 일반 그 회사에서는 대기업이 있고 연봉을 가장 많이 받죠. 뭐 복지도 뭐 이런저런 거 있고, 중소기업은 월급도 조금 작고 그것보다 복지가 더 없고, 계약직은 그것보다 더 없고,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계약직 하신 분 뭐 신문에서 보시면 막 데모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은 뭐 계약직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 중소기업을 조소기업이 해갖고 아주 막 까뭉개고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개발자는 어떤가? 개발자는 그래서 한번 대기업? 에이, 대기업 끝까지 거 이런 생각이 저는 뭐 강하거든요. 일단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SKXX 그 회사였는데, 그 같이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그 S대 나와야 돼. S대.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스카이 중에서도 S대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게 제 신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왜 S대라고 해요냐, 거기 딱 봤는데 S대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뭐를 하냐면, 그 사람은 점심 먹을 때, 그러니까 제 밑에 있었어요. 제 밑에였나? 거의 그렇죠. 제 밑에. 왜 그러냐면 대기업 SI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냥 거기에 있는 그 파트, 걔네 싸이 XX 월드 그 글로벌 버전 만들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글로벌 버전을 만들면 이제 이게, 그때도 프리랜서였죠. 프리랜서 있으면 이제 경력, 제가 그때는 과장급이었어요. 경력된 애들 쫙 뽑고 지네 상위에 있는 서비스단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사람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자기네 직원들을 우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시켜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여기 있고 그 중간에 저희가 있고,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자기 밑에 붙여봐야 개발을 못하니까, 개발 측면에서 그런지 꼭 지금 3XX도 그렇고 LXS도 그렇고 SXL, SKLXX도 그렇고, 조금 대우 정보 XX도 그렇고, 자기네 신입사원들의 교육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시켜야 되잖아요, 걔네들도.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일단 S대 나와야 되는 거 하고, 구조 얘기는 그 다음에 할게요. S대 나와야 되는 게 뭐냐, 걔는 S대 나왔어요. S대,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S대. 근데 나왔는데 그 옆에 과장이 있었어요. 과장은 EX대 나오고, 그 서울에 있는 그 EX대는 여자 과장이었는데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뭐 KY대 뭐 이런 애들도 준비했어요, 그때는. 근데 걔 혼자 S대였는데, 밥은 우리 같이 먹을 때가 많아요. 같이 먹을 때 있고, 뭐 지네 정직 먹을 때, 우리 프리 뭐 따로 먹을 때 뭐 이럴 때도 있고 같이 있는데, 걔만 따로 먹어요. 누구랑 먹냐면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대 있는 뭐 사업 파트 부장님이 그거 S대 사람들만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런 라인이 있더라고요, 라인이.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런 라인이 있어요.
개발자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좀 희한했어요. 근데 그 라인을 못하면 진급이, 걔는 라인을 딱 탔기 때문에 그냥 쭉 그 사람들이 다 이끌어줘서 진급이 빠른 케이스죠. S대라.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개발자 여기는 평등하다고. 또 학벌에 상관없이 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IT 대기업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등하지 않고 라인이 그것도 조직이잖아요. 조직 문화가 있잖아요. 개발 문화보다는 조직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일단 라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걔네는 조직 문화잖아요. 제가 SXX하고 LXX, 3XX 이런 데를 됐는데 걔네들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관리 포인트예요. 제가 했잖아요. 그 십몇 년 대다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3XX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못 해요. 왜냐면 신입 때 잠깐 그러니까 개발할 때 아유 너도 좀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업무는 알아야 되니까는 개발은 저 사람들 같이 조금 해라 그러고 어느 정도 딱 지나고 관리 포인트로 바뀌어요. 그래갖고는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다 그런 코스 밟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을 못 해요. 개발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아듣는데, 그러니까는 그냥 개발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뭔지 소리인지는 알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약간 마인드가 있어 알아듣는데 코딩을 하거나 디버거를 잡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금보다 한 십몇 년 전이었죠. 제가 그때도 왜 거기를 제가 더 젊었을 때잖아요. 그때 정년을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처음이어서 정년을 생각할 때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사람들은 다 관리 포인트로 다 바뀌었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이게 코딩하는 개발자 나이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도 보면 거의 없죠. 관리 포인트에서 그 대기업에서 관리 포인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코딩 하시는 거 봤어요? 저번에 어디 동영상 보니까는 그 어떤 뭐 큰 어디에서 뭐 연구소장이 있는데 뭐 그분이 뭐 코드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근데 그 사람 실무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입장은 그분은 그 교수님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실무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현실적인 것보다는 약간 이상향에 가까운 것 그렇게 봐야 되나 여하튼.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게 피라미드 꼭대기 보면 거의 한 명 있을까 말까? 오리지널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기업이 가면 그런 관리 포인트로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정년을 못 버텨요. 왜냐면 관리 포인트로 바뀌면 그 조직의 구조, 그잖아요. S대 나와야지 타는 거, 관리 포인트면 자기 성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기업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뭐 개발자스러운 것은 없고, 그러면은 뭐 개발자로서의 뭐 이런 거는 메리트는 없는 거죠. 뭐 정년도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잖아요. 대기업도 조직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지금은 우리의 개발자는 항아리 구조예요. 이렇게 호리병 구조. 이렇게 대가리 많고 중간 없고 신입 많고 이런 구조인데 거기는 이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절대 호리병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런 그 관리 포인트, 근데 대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중견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호리병 구조예요. 개발자가 많아요. 왜냐면 그 개발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막 해야지 먹고 사니까 관리 포인트보다는. 근데 그 큰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관리 포인트가 있죠. 개발은 하청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M&A 해도 외국하고 많이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 구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그만두거나,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로 전환 다 해버리니까. 나와갖고 영업사원 하시거나 회사 차리거나 그런 분들이 많죠. 와갖고 뭐 대기업의 중간 정도 개발하다가 관리 포인트로 안 가고 빠져나와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관리 포인트에 정착하신 분이 나와서 개발을 한다? 그런 거는 드물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그런 사람도 한두 사람은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딱 그래갖고 아니 누구 한 사람 봤는데 그렇죠.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대기업의 어느 뭐 부장님으로 나와서 날코딩 하시는 분 그냥 해서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저 나이가 거의 그 대기업 만약에 대기업을 잡아서 부장 정도 나이겠죠 아마. 근데 요번에도
어저께죠.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소스가 있는데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요 주말이잖아.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그 납품을 나가야 되는데 에러 좀 잡아달라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남의 소스 보자마자 그 2, 3일 내로 그 에러 잡아갖고 남의 소스 분석해서 에러 난 거 잡아서 그래서 에러 나서 오늘 오전에 보내줬거든요. 그때 고맙다고. 아유, 하실 줄 알았다고. 내가 좀 봐야 될 것 같아. 왜 엄살 죽는 소리는 해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남의 소스장 어떻게 아주 그지같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지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러 잡고 잘 되게 해서 요구사항 있는 거 다 반영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 코딩.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개발스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와서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를 차리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그 영업으로 그 하청업체의 영업으로 가서 이 대기업에 연줄 다서 하고 오리지널 개발을 하시는 분은 저는 못 봤어요.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도 거의 99%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윗선에 돼서 그 큰 IT 기업, 대기업의 윗선을 보시면 돼요. 그 상무, 부장, 상무 이런 사람들이 앉아갖고 이게 코딩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쪽은 다 중소기업 이거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코딩 저도 그렇고. 그리고 계약직은 그렇게 욕을 하잖아, 사람들이. 여기 계약직 어때요? 계약직, 그걸 요번엔 프리랜서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가서 적응 못해서 오는데, 일단 다른 거 다 가고 말고 그 학을 떠나서 급여가 그 부장님, 그러니까 일반 기업보다 150에서 200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월급이 많죠. 왜 그러냐면, 아까 했죠. 일반 사기업은 대기업이 가장 많이 받고, 중소기업이 요만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직 요만큼 받는데, 그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거나 어떨 때는 중소기업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어떨 때는 대기업보다 조금 그건 왔다 갔다 해요. 무조건 그 보통 기업 보면 대기업이 가장 많이 주고 중소기업인데 여기 프로그램 쪽은 대기업보다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돈 잘 벌고 사람 급한 데면 좀 안 주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계약직은 필이 더 많아요. 그 상상 이상이에요. 그 사람도 급여 까보고 얘기하고 얼마 받는데 그러면 수당 수당도 많더라고요. 무슨 수당 하는데 그거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복지 제가 그 중소기업이나 그 다른 그런 계약직 이러면서 복지는 딱 하나 좋다고 봐야 되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고 본 게 콘도권이 있더라고요. 대기업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왜 그냥 프로젝트 룸에서 같은 냉장고에서 같은 음료수 사면은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같이 먹어요.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먹고 뭐도 먹고 그러고 구내식당 프로젝트 같이 들어가서 대기업하고 같이 하면 구내식당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비 내고 우리도 사비 내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는 틀린 점이 없어요. 대기업하고 우리가 파견 가고 우리들하고 그 계약직하고 근데 급여는 계약직이 많고 중소기업도 그렇게 안 줬거든요. 거기다가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그 갑이 아니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데 대기업은 정년 보장되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거기서 조직 문화랑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연줄 타야 되고 아까 ST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럼 과연 이 개발자들은 대기업을 가는 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버를 보잖아요. 근데 나오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한번 다 찾아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얘기하나 봤는데 그 얘기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초창기 때 어디를 갈까요? 대기업을 갈까요? 중소기업을 갈까요? 그러면 대기업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보면 스타트업은 가면은 50% 정도가 망하고 대기업을 가면 자기 커리어에 이렇게 쌓는데 중요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왜냐면 커리어는 어차피 그 소스가 없다 그래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이런 걸 개발했고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얘기해보면 다 나와요. 저도 싸이월드 XX 개발했잖아요. 그렇다고 제 커리어에 황금 그거 개발하셨으니까 대단하다?
그리고 뭐 제가 정부 프로젝트 큰 거 뭐뭐뭐 제가 했잖아요. 저 1년에 프로젝트 두세 개씩 하고 큰 것밖에 안 한다고. 지금도 있는 거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해서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뭐 별거 있나? 금융권 이거 했다고 해서 별거 있나? 한두 번에 그 스타트 할 시기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커리어나 이런 거 급여도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는 구조가 이상하게 돼갖고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받는다고. 그래갖고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 못지않게 주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주는 데도 많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어떤 게 같이 주고 복지, 휴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대기업 그 IT 쪽 대기업 제가 다 봤거든요. 전부 다 있다고 야근 수당 주는 데 없었어요. 야근 수당 뭐 포괄적 그거 다 적용돼 갖고 그 주지도 않고 저녁 식대 비슷하게 10,000원 주는 데가 삼성 SS 거기에는 10,000원 준대요. 그러니까 저녁 식대를 안 주고 10,000원 주고 야근 식대 뭐 퉁치고 포괄적 근무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한다고 야근 수당 주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겠어요? 과연 대기업이, 그리고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삼하고 LG, LXX하고 그러면 SKXX하고는 그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이쪽 프로젝트, 정부 프로젝트는 몇십억짜리 들어올 수 있었는데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들어오게 할 때는 거기서 사람이 진짜 많이 필요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걔네도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막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기는 관리 포인트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다 뽑아갔어요. 그래갖고 제 아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삼성 XX하고 뭐 LG도 많이 가고 SK도 많이 가고 SK는 가라고 해서 3차 면접까지 보고 그 본부장님인가 거기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본부장님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인사관리팀이 있더라고. 거기서 갈고 온 거야. 얘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있어야 된다고. 그 얘가 웬만한 급여 달라면 주라고. 근데 이게 인사과에 또 급여 테이블 있잖아요. 안 준다는 거. 이 사람은 프리 뛰던 사람인데 급여가 이만큼 받던데 이렇게 내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양보해서 요만큼 했어요. 이거 갖고도 안 된다, 된다, 뭐, 네가 어떠니, 뭐, 학벌이 어떠니, 그러니까 일단 학벌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테크트리. 안 되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줄 수 없다. 부장은 지랄하고, 그래서 끝내는 부장이 세 번인가를, 그래서 그러면 그 돈 안 주면 안 된다. 그때 인사 과정인가 불러갖고, 본부장이 지랄했고, 다시 면접 보고, 근데 얘가 짜증나. 아유, 그럴 것 같으면 안 간다고. 내가 월급도 까면서 가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래서 SK 오라고 사정했는데 안 가고 삼성 그거 하고 거기도 간 사람 많고 LG 거기도 많고 근데 그리고 한진 XX의 그 사이버로 XX 그것도 좀 큰 한진 계열사니까 좀 큰 데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얘기해 드릴까요? 그 중간에 이렇게 가시는 거는 쉽게 가요. 그러니까 쉽게 갔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그 공채로 가는 것보다는 공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스카이 쪽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 스카이 그 소프트웨어 하고 싶은 스카이 그래갖고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다 해요. 근데 가보면 학벌 없고 그런데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중간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사람들 경력직도 많이 뽑아요. 개발자니까 경력직으로 뽑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가는데 그게 성골과 진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공채 이런 라인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런 경력직 라인 이런 게 또 거기에는 큰 조직에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조직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외국에 하면 뭐 평등 구조니 뭐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돈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 큰 기업들, 대기업들은 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약간 상하 구조에다가 그렇고 거기서 만약에 대박이 났다. 회사에서 뭘 서비스 했는데 대박이 났다. 보너스는 한 푼씩 주더라고. 저번에 싸이 XX 했는데 보너스는 뭐 상품권인가 보너스 조금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을 막, 와, 대박 났으니까 니네 뭐 몇십억씩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때도 싸이 XX 할 때, 그때 쫙 했을 때 그때 잘 됐던 니네 고생했다. 적은 인원 갖고 큰 프로젝트 잘 했고, 이게 잘하면 될 거다 그래갖고,
어차피 그거 잘 안 됐지만 그 스타트 할 때는 잘 된다 그래갖고 그 팀원 전체 애들한테 보너스 주고 막 그러는 식으로 했나 봐요. 그게 다예요. 그럼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계약직하고 뭐가 틀리죠? 그 대기업을 꼭 가야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실을 얘기해드리고 뭐 갈까 말까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뭐 거 갔는데 저기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그간 너 나쁜 점만 너무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다 나쁜 점이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뭐 가서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확확 차이 나고 막 우와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기업하고 트는 거 우와 대기업 가면 우와 이러는데 그런 게 좀 덜하다는 거? 근데 좋은 점은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 가면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소기업은 제가 저번에도 했잖아요. 정력 뻥튀기하고 저번에 읽어드렸잖아요. 월급도 잘 안 주고 이런 사기꾼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기꾼 같은 많죠. 그런데 대기업은 월급은 잘 나와요. 뭐 월급은 그냥 이게 수준 따라서 월급은 잘 나오고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대기업이라.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버티면 이렇게 버티지만 거기도 정년을 그렇게 버티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 든 개발자는 거의 못 보고 뭐 나이 든 관리자만 많이 보고. 여러분도 큰 기업의 S나 이런 가보시면 그 뭐 부장급 이상 뭐 차장 수석 그 수석이라 그러거든요. 그 차장급 이상 코딩 하시는 분 봤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다 관리 포인트로 다 빠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개발자 마인드가 있고 개발자스럽고 개발자가 가는 길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돼 좋을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그냥 저는 그냥 세상 얘기 그런 이런 대기업이 있다. 그냥 하도 다른 기업에서 조소기업에서 중소기업 하도 까길래 여기는 어떤가 생각해 보다가 주저리 또 얘기했어요. 네, 들어가세요.